윤사마 배용준 씨께서 3세대 익스플로러를 끌고 나오면서 이제 최지우 씨 뭐 지우야 뭐 오늘 나랑 죽을래 살래 뭐 이런 거 썼나? 네, 여러분, 이 신형 익스플로러가 차체 길이가 5m를 넘습니다. 5050mm고 차체 너비도 2m를 조금 넘습니다. 그래서 차가 사이즈가 워낙 크다 보니까 이런 지금 지하주차장 같이 좀 좁은 길에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조금 불편할 수가 있는데요. 저희가 여기 한번 올라가면서 이 차 얼마나 생각보다 괜찮을지 이것도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사실 좀 악명 높습니다. 이 올라갈 때 굉장히 좀 통로의 그 폭도 좁은 편이고 옆에 뭐랄까 좀 연석이라고 해야 되나? 벽돌 같은 게 되게 좀 높이 올라와 있어서 바퀴 긁어먹기 정말 딱 좋은 장소거든요. 차가 좀 사이즈가 크다 보니까 조금 부담스러운 거는 있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거는 옆에 지금 붙으려고 하면은 이 360도 카메라 그 센서가 켜지면서 그래도 운전을 조금 부담을 줄여주는 편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도 올라갈 때 기둥 좀 닿으려고 하니까 바로 센서가 딱딱딱딱 하면서 네, 알려주네요. 네, 아무래도 세단 같은 경우는 앉은 키가 작다 보니까 특히 오르막에 올라갈 때 이 끄트머리 지점에서 이 앞쪽이 잘 확보가 안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시야가. 근데 이 익스플로러 같은 경우는 이 운전석의 높이가 높다 보니까 이 좀 대형 SUV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죠. 주변 시야가 좀 쾌적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런 주차장 좀 좁은 공간을 올라갈 때 그렇게 또 불편하다는 느낌은 없는 것 같습니다. 와, 근데 이 차 운전대가 되게 가볍다. 구형도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스티어링 휠의 사이즈도 절묘해요. 뭔가 막 대형 SUV라고 해서 막 진짜 세수대야처럼 엄청나게 클 거라는 그런 막연한 상상이 있었는데 운전대는 그냥 일반적인 승용차 세단 느낌? 그 정도로 직경이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이 림의 두께도 정말 딱 적당한 느낌이 네, 드는 것 같아요. 돌렸을 때도 록트록 회전도 그렇게 큰 것 같지는 않고 일단 첫 인상은 좋습니다. 첫 느낌이. 네, 강준기입니다. 익스플로러가 오늘로 데뷔한 지 벌써 30주년이 됐습니다. 네, 1990년에 최초의 익스플로러가 나와서 벌써 6번의 굵직한 변화를 거쳤습니다. 제가 옆에 있는 이 모델이 최근에 이제 풀모델 체인지를 치른 6세대 익스플로러입니다. 1990년에 최초로 나와서 우리나라에서는 본격적으로 알려지기 시작한 게 3세대부터였습니다. 제 나이 또래 아니면 저보다 더 위에 분들은 아마 이 드라마 한 번씩 보셨을 것 같아요. 겨울연가, 그때 당시에 많은 이제 열풍이 있었던 그런 드라마였는데 윤사마 배용준 씨께서 3세대 익스플로러를 끌고 나오면서 이제 최지우 씨 뭐 지우야 뭐 오늘 나랑 죽을래 살래 뭐 이런 거 썼나? 그런 걸 해서 굉장히 유명세를 탔었던 그런 차였고요. 근데 재밌는 게 이 윤사마 효과 때문에 오히려 우리나라보다 일본에서 더 이 차가 인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제 세대를 거듭하다가 이제 이 직전 세대인 5세대 때는 정말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인기가 있었죠. 2017년하고 2018년에는 우리나라 수입 SUV 판매 1위를 차지한 바 있습니다. 일단 6세대 같은 경우는 플랫폼도 바뀌었고요. 디자인도 당연히 바뀌었고 여러 가지 이제 굵직굵직한 변화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앞모습을 보시면은 기존의 5세대 익스플로러가 상당히 좀 덩치도 좀 풍성하고 뭔가 좀 여백도 좀 있고 여유가 있는 느낌이었다고 하면은 이 차는 굉장히 좀 응집력이 있어진 것 같아요. 이를테면은 일단 그릴의 크기가 굉장히 커졌죠. 그릴 사이즈도 크고 중앙에 이 포드 엠블럼도 역시 크기를 좀 키운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헤드램프를 그릴하고 여백 없이 어떤 하나의 라인으로 이으면서 뭔가 좀 차가 좀 응집력이 있어졌다고 해야 될까요? 요즘의 차들 디자인 보면은 램프를 이렇게 큰 거를 쓰는 차를 보는 게 낯설다고 해야 될까요? 이 익스플로러 같은 경우는 이 램프의 크기가 상당히 큽니다. 네, 뭐 범퍼 디자인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좀 균형미가 잘 있는 것 같아요. 이전 세대처럼 뭔가 좀 여백이
많다거나 이런 느낌보다는 뭔가 좀 오밀조밀 좀 응집력이 있다,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도 이렇게 안개등이 들어갔고, 그리고 저희가 이 지금 보여드리는 컬러가 약간 그레이 컬러하고 블루 컬러를 좀 조화롭게 섞은 그런 컬러 같아요. 그래서 완전 쨍한 파란색처럼 그렇게 아주 도드라지고 좀 젊은 느낌이다기보다는 굉장히 좀 차가 좀 중후한 느낌, 일반적인 그레이 컬러처럼 좀 식상하지는 않은 느낌. 그래서 익스플로러 구입을 고민하시는 분들은 이 컬러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차의 덩치가 보이시죠? 저의 키가 182인데 네, 뭐 이 차체 지붕도 이 위쪽을 전부 다 보는 게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차체 높이도 굉장히 큽니다. 이 포드 익스플로러의 변화, 바로 플랫폼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기존 모델 같은 경우는 엔진을 가로로 얹은 전륜구동 베이스의 대형 SUV였습니다. 반면에 지금 보시는 신형 익스플로러 같은 경우는 플랫폼이 포드에서 이제 새롭게 개발한 CD6 이제 뒷바퀴 굴림 베이스의 플랫폼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뭐랄까 딱 비율을 봤을 때 기존보다 굉장히 좀 차가 날렵해진 것 같아요. 일단 앞에도 보시면은 엔진을 세로로 얹는 후륜구동 구조다 보니까 오버행이 굉장히 짧아졌죠. 앞바퀴가 거의 범퍼 끝단까지 많이 밀려난 것을 볼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옆쪽에서 보면은 후륜구동차 특유의 그런 날렵한 비율, 그런 비율들을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차의 덩치가 워낙 크다 보니까 저는 처음에 그냥 휠을 봤을 때 한 18인치, 19인치 요 정도 들어갔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20인치가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차의 덩치가 워낙 넉넉하다 보니까 그렇게 커 보이지는 또 않는 것 같아요. 플랫폼이 바뀌면서 차가 더 커졌습니다. 일단 차체 길이는 5050으로 기존보다 10mm 더 늘어났고요. 그리고 휠 베이스 같은 경우도 3m를 넘는데 기존보다 165mm나 더 키웠습니다. 그리고 옆쪽에 보시면은 사실 기존의 익스플로러의 캐릭터 라인하고 크게 다른 면은 없습니다. 기존의 어떤 디자인 기조를 이어간다, 이렇게 좀 설명드릴 수 있겠는데, 이 2열하고 3열 창문 쪽 사이로 굉장히 두툼한 이렇게 필러가 지나가게 되죠. 뭔가 차가 좀 지루한 부분을 조금 더 덜어내고, 뭔가 옆면에서 봤을 때 조금 더 차가 단단해 보이는 느낌, 이런 느낌을 좀 연출을 하고 있습니다. 도어를 보시면은 저도 사실 지금 미국 차를 타고 있지만 사실 이 미국 차가 유럽 차하고 비교를 했을 때 도어 마감 부분에서는 사실 그렇게 꼼꼼하다는 느낌은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 보시는 신형 익스플로러는 이 위쪽에도 약간 이 융 같은 소재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부분이 하나 있고, 안쪽에도 고무 패킹이 굉장히 두툼하게 발라져 있고, 또 이쪽에도 전부 다 고무 마감을 잘 해놨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2중 3중으로 보호가 되는 거겠죠. 자, 보시면은 여기 고무 패킹 이렇게 있는데 문짝이 굉장히 아래쪽까지 다 이렇게 감싸주는 타입입니다. 그래서 딱 닫았을 때 여기까지 이제 보호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과거의 SUV 같은 경우는 이 도어의 길이가 짧다 보니까 뭐랄까 좀 비 오는 날이나 이럴 때 내릴 때 남성분들 뭐 바짓단 이 아랫부분이 좀 차가 더러웠을 때 약간 좀 지저분해지는 그런 경우가 있었잖아요. 근데 이 차 같은 경우는 이 문짝의 길이가 상당히 좀 아래쪽으로 많이 내려오다 보니까 뭐 비가 오는 날씨나 이렇게 차가 좀 더러워질 염려는 없겠다, 이렇게 좀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뒷모습을 보시면은 뭐랄까 좀 디자인적인 아주 큰 차이가 있다, 이렇게는 설명을 드릴 수 없을 것 같아요. 뭔가 기존 익스플로러 디자인의 특징이 뭔가 좀 자연스럽게 녹아있는 느낌, 그렇게 좀 느껴지고, 자, 이런 램프 같은 경우도 5세대하고 비슷한 느낌은 있지만 그래도 가장자리의 각들을 많이 강조해 놨습니다. 그래서 뭔가 좀 차가 좀 더 단단한 느낌을 연출을 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중앙에도 뭐랄까 요즘 자동차 디자인의 좀 트렌드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런 차체 모델명을 굉장히 좀 글자를 좀 널찍하게 심는 거, 그런 느낌. 그리고 이 범퍼도 네, 듀얼 머플러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머플러 팁 그냥 장식으로만 빼는 경우도 많은데 이 차는 진짜로 배기구가 양옆으로 나오는 그런 타입을 쓰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겉의 디자인은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고요. 1열 운전석 공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풀모델 체인지답게 굉장히 많은 좀 디자인적인 변화를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일단 이 센터 페시아 같은 부분이 좀 기존 모델하고 다르게 이렇게 좀 계단식으로 조형을 만들어 놔서 좀 가구점에 온 듯한 느낌도 많이 드는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이 드는 게 이유가 은은한 색감의 이런 패널을 더 씌워놔서 나름대로 좀 고급스러운 느낌을 주는데 한몫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 위쪽의 모니터는 8인치 사양이 들어갔어요. 저는 이 부분에서는 조금 아쉬운 게 북미 모델 같은 경우는 옵션으로 10.1인치 세로형 디스플레이까지 제공을 해주는데 수입해서 오는 익스플로러 같은 경우는 8인치 단독 사양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물론 모니터 크기 자체는 요즘에 뭐 워낙 경쟁 상대들이 큰 모니터가 나오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조금 아쉬움은 들 수는 있겠지만 기능적인 부분이나 이렇게 뭐 조작을 했을 때 이런 반응 자체들은 굉장히 좀 빠른 편이라고 느껴집니다. 지금 이 화면으로 잘 보실지 모르겠지만 반응들이 좀 나름 빠른 편이에요. 조금 만족감을 주는 것 같습니다. 이 계기판 같은 경우는 아날로그 방식하고 디지털 방식을 적절하게 섞어놨습니다. 물론 100% 디지털 방식은 아니지만 타코미터하고 속도계 같은 경우는 아날로그 방식으로 남겨놨고요. 6.2인치짜리 모니터를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뭐 모니터 크기가 그렇게 작지 않기 때문에 뭐 운전자가 뭐 원하는 이런 정보들을 나름 이렇게 좀 잘 띄워놓은 것 같아요. 네. 이 포드 같은 경우는 이 바늘의 컬러가 약간 하늘색이죠. 밤에도 이런 버튼들의 조명이 저 바늘 눈금처럼 푸른 하늘색 조명으로 들어온다는 거 아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수입차 타시면서 많은 분들이 좀 아쉬워하시는 게 사실 내비게이션에 많이 좀 불만을 품으시잖아요. 익스플로러 같은 경우는 국내 내비게이션을 쓰고 있습니다. 스티어링 휠 왼쪽에 이 백 버튼을 길게 누르게 되면은 이 화면에 지금 보이시죠? 아틀란하고 T맵 다 들어가 있습니다. 굳이 뭐 스마트폰까지 이용할 필요 없이 뭐 그냥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디스플레이 아래쪽에도 생각보다 좀 깊숙한 이런 수납 공간이 있어요. 스마트폰 이런 부분들을 좀 올려놓기 괜찮은 공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 차도 변속기가 다이얼 형태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뭐 요즘엔 또 국산 브랜드에서도 이런 방식을 또 점진적으로 늘려가고 있는데, 자, 뭐 P 모드에서 이렇게 하나씩 돌려가면서 네, 이렇게 이용을 할 수가 있고, 가운데 매뉴얼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이 스티어링 휠 뒤쪽에 있는 패들 시프터로 변속을 직접 이제 운전자가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덮개를 한번 누르게 되면은 네, 수납 공간이 굉장히 깊숙해요. 뭐 USB 포트도 그냥 일반 포트 하나, C 타입 하나 이렇게 구색별로 또 갖추고 있고요. 그리고 자, 이 뒤쪽에도 여러분 보이시죠? 특이하게 이 차는 스마트폰 무선 충전 패드가 뒤에 있습니다. 이렇게 올려놓으시면은 지금 충전이 되고 있는데 핸드폰이 아이폰 11 프로 맥스거든요. 가장 뭐 요즘 나오는 핸드폰 중에 가장 큰 폰인데 너비가 좀 넉넉한 편에 속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쪽에는 드라이브 모드 셀렉터, 역시 이제 다이얼 방식입니다. 이쪽에서는 사실 뭐 불이 안 들어와서 그런 부분들은 조금 아쉬운 것 같아요. 대신에 계기판에서 이런 식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에코, 스포츠, 견인 뭐 이런 식으로. 근데 뭐 그래픽이 상당히 좀 재밌게 들어오죠. 나름 또 보는 즐거움을 주는 것 같습니다. 뭐 힐 디센트 컨트롤 들어가 있고, 뭐 아이들릭 스타트 앤 스탑, 그리고 미국 차가 사실 이거 많이 안 넣는 경우가 많은데 오토홀드가 들어갔습니다.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당연히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스티어링 휠 같은 경우도 잠깐 설명을 드리면은 이 직경 자체가 저는 막연하게 익스플로러는 덩치가 크니까 막 뭐 세숫대야 같이 넓은 스티어링이 들어갈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나름 그렇게 직경이 크지 않은 편입니다. 또 위쪽에는 두꺼운데 손이 많이 가는 부위는 이렇게 좀 약간 인체공학적으로 얇게 설계를 해놔서 이렇게 움켜졌을 때 느낌이 좋습니다. 느낌이 좋고 뭐랄까 소재가 그렇게 고급스럽다는 느낌까지는 안 드는데, 조립 품질 같은 경우도 사실 과거의 미국 차는 많이 좀 유격도 있고 패널과 패널 사이에 단차들도 좀 느껴지는 경우가 많이 있었잖아요. 근데 요즘 나오는 익스플로러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상쇄가 됐습니다. 좀 오밀조밀하게 잘 이음새 부분들이 마감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 위쪽에도 뭐 LED 방식의 조명이 다 들어가 있고 파노라마 썬루프 조작 장치 전부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외장 디자인과 내장 디자인을 살펴봤고요. 조금 이 뒤쪽에 산길을 한번 달려보면서 이 차의 한번 주행 성능을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신형 익스플로러와 함께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차의 심장, 보닛 속에는
직렬 4기통 2.3L 가솔린 터보 엔진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최고 출력은 304마력, 최대 토크는 42.9kgm를 발휘를 합니다. 일단 뭐 구형하고의 가장 큰 차이점을 설명드리면은 이 변속기로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신형 익스플로러는 이 포드하고 GM하고 공동 개발한 10단 자동 변속기가 새롭게 들어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오늘도 이제 촬영하면서 쭉 이제 달려보니까 재밌는 점이 아무래도 이제 단수가 많다 보니까 뭐랄까 좀 중저속 가속 구간에서는 굉장히 기어를 좀 빠르게 갈아타면서 가속을 좀 힘차게 좀 이어가는데 좀 도움을 주는 느낌,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었고, 반대로 이 차의 진가는 아무래도 좀 고속 항속 주행 능력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시속 100km로 정속 주행을 했을 때 이 10단 기어, 이 항속 기어 덕분에 엔진 회전수가 1500rpm 밖에 안 됐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뭐 미국차답게 굉장히 좀 크루징 능력이 괜찮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게, 아무래도 고속에서 엔진 회전수를 좀 적게 쓰다 보니까 차가 좀 정숙해지는데도 도움을 주고 있고, 그리고 연료 효율 측면에서도 아무래도 좀 도움을 주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엔진 회전수를 고속에서 낮게 쓰다 보니까 동승자하고도 대화하는데 뭐랄까 좀 속삭이듯이 대화를 해도 뭐랄까 좀 여유가 있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좀 풍성한 느낌, 풍요로운 느낌이 이 익스플로러의 핵심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900기를 달리고 있는데 뭐 가속력은 뭐 충분합니다. 제가 이 차의 뭐 경쟁 상대들, 뭐 팰리세이드 3.8 가솔린이나 뭐 여러 가지 뭐 혼다 파일럿 3.5 가솔린,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대형 SUV들을 타봤는데 이 차가 가속 느낌은 가장 호쾌합니다. 그 이유가 아무래도 터보 엔진의 특징이 굉장히 좀 저회전부터 최대 토크가 굉장히 좀 광대역에 걸쳐서 분출을 하다 보니까 뭐랄까 약간 디젤 같은 느낌이 들 때도 있어요. 그냥 가속 페달에서 살짝 페달을 짓이기는 것만으로도 어지간한 가속은 좀 그냥 힘차게 끌어가는 느낌, 그런 느낌을 받는 게 나름 이렇게 육중한 덩치를 지닌 차임에도 불구하고 좀 호쾌한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네, 구형 익스플로러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일단 앞바퀴 굴림 베이스다 보니까 이렇게 스티어링 휠을 돌렸을 때 차가 그렇게 기민하게 반응한다는 느낌은 사실 전혀 없었거든요. 이 신형 같은 경우는 뒷바퀴 굴림 베이스의 플랫폼으로 변경이 되다 보니까 이 스티어링 휠을 돌렸을 때 이 어떤 차가 좀 따라오는 느낌, 그런 느낌에서 확실하게 구형하고 체감되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 록투럭 회전 같은 경우는 그렇게 짧은 편은 아닌데, 그래도 이렇게 돌렸을 때 아무래도 앞바퀴와 범퍼 사이의 그 오보행이 짧아지다 보니까 이 운전자가 스티어링을 돌렸을 때 앞머리가 조금 더 반응이 좀 빨라졌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부분들이 이 친구들이 뒷바퀴 굴림 플랫폼을 쓰면서 어느 정도의 운전자의 운전 재미도 조금은 챙겼구나, 이런 느낌을 좀 주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확실히 이렇게 그냥 평범하게 차선을 변경할 때도 사실 기존 모델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반응이 좀 둔하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었거든요. 근데 이 신형 같은 경우는 반응 속도가 나름 빨라졌습니다. 서스펜션도 나름 좀 단단해졌어요. 그 느낌이 확실하게 체감이 되는 게 괜찮네요. 확실히 기존 모델 같은 경우는 이 운전자가 원해서 사는 차라기보다는 뭔가 좀 가족에게 좀 양보한다, 좀 더 넓은 뒷좌석 공간을 선사하겠다, 그런 좀 측면에서 좀 타협해서 사는 차, 이런 느낌이 많이 들었었는데, 이 신형 같은 경우는 차가 이제 후륜구동 베이스로 바뀌면서 비율적으로도 상당히 좀 멋있어졌고, 공간 자체도 휠 베이스를 키우면서 2열하고 3열 거주성도 넉넉해졌고, 그렇기 때문에 운전자가 나는 이런 진짜 디자인 멋있어, 나는 이런 대형 SUV 진짜 혼자 타더라도 어떤 이런 디자인 때문에 사고 싶어, 이런 느낌도 좀 주는 것 같아요. 동시에 가족의 만족감까지 함께 챙길 수 있다는 점, 그런 점이 이 신형 익스플로러가 기존 모델하고 비교를 해서 완성도가 많이 올라왔다는 사실을 이번 시승을 통해서 조금은 좀 체감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차에 또 경쟁 상대가 쉐보레 트래버스도 있을 것 같은데, 트래버스 같은 경우는 3.6L 가솔린 엔진을 쓰는데 자연흡기 방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저회전에서는 사실 차가 좀 힘차다는 느낌은 많이 못 받았었거든요. 반대로 이 차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터보가
들어가다 보니까 상당히 좀 낮은 RPM부터 강력한 토크를 분출을 시키다 보니까 트래버스보다도 확실하게 강한 가속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1년 연간 자동차세 이런 부분들도 사실 가족용 어떤 패밀리카로 유지를 했을 때 그런 부분들도 좀 민감하시잖아요, 아무래도. 근데 이 차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배기량이 낮다 보니까 젊은 엄마 아빠들의 조금 주머니 사정까지 생각해 줄 수 있다는 거. 팰리세이드 3.8 같은 경우는 배기량이 높다 보니까 연간 자동차세가 거의 100만 원에 육박합니다. 반면에 익스플로러 같은 경우는 거의 절반에 가까운 저렴한 자동차세를 내면 된다는 거. 그런 부분에서도 조금 이제 장점을 찾아볼 수 있겠죠. 그리고 주행 연비, 이런 덩치에 다운사이징 가솔린 터보 엔진을 쓰다 보니까 주행 연비도 나름 괜찮은 편입니다. 신형 익스플로러의 1리터당 평균 복합 연비가 8.9입니다. 8.9km이고 오늘 이제 시승차 아침에 받아서 쭉 이제 이어갔을 때 평균 연비는 그냥 딱 공인 연비 수준으로 기록을 하는 것 같아요. 강남에서 차를 받아서 지금도 영상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차들이 상당히 많은 편인데 시내 위주로 달려도 리터당 7km 이상은 꾸준히 확보를 해줍니다. 그런 부분에서도 이 정도의 육중한 덩치의 SUV를 끌고 있는 그런 측면에서 바라봐도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 이렇게 좀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간략하게 신형 익스플로러의 주행 성능 한번 체험을 해봤고요. 자, 저희 이번 영상을 통해서 이 젊은 아빠 엄마들께서 서두에 언급해드린 2열하고 3열 공간의 어떤 거주성, 그리고 트렁크 공간의 적재 능력, 이런 부분들까지 경쟁차하고 한번 이제 나란히 보시면서 꼼꼼하게 한번 파악을 해보시고 좋은 선택을 하시는데 저희 영상이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러면 저희 익스플로러 리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대형 SUV를 준비해서 이 익스플로러하고 한번 비교해보는 시간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